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갑작스런 우박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한꺼번에 터진 악재에다 일손까지 부족해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선이 전복돼 해경에 구조된 어민들이 전복 원인으로 해경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반직과 소방직 등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에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해 농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비가 내리자 농민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심지 못했던 고구마대를 밭고랑에 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작업을 하지만 얼굴엔 생기가 가득합니다. 오다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 그때 좋던지. 극심한 가뭄 탓에 모내기를 미뤄둔 농민도 눈코 틀 새 없습니다. 이양기에 모를 채우고 왔다 갔다를 반복. 비라도 그칠까 준비해온 모를 금세 심었습니다. 그동안 무척 가물어가지고요. 농민들의 가슴이 무척 타들어갔는데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릴지는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낮부터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은 내리지 않았지만 오는 낮까지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에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봄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평년의 40%에 머물고 기상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낮습니다. 100mm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내려야 해갈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내린 단비에 바쁜 하루를 보낸 농민들은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밤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아침까지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공기는 좀 서늘한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아지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19도, 담양이 18.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21도, 담양과 화순, 나주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2도, 구례와 보성이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농가만큼 힘든 곳이 있을까요? 우박과 가뭄에다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한꺼번에 일이 터지면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박 피해 농가의 경우 인력난으로 복구 작업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남 도내에선 우박을 맞아 1,500여 헥타르에 걸쳐 과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서는 상품 가치를 잃은 열매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처럼 3-4m의 높은 가지는 사실상 작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다리로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하실 분들을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사실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도움을 마음대로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작물이나 시설하우스 복구도 인력난 속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고령화 속에서 자가 복구는 쉽지 않고 비싼 인건비 탓에 외부 일손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많은 거를 다 따서 어디다 갖다 다 또 처리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닭, 오리 사육 농가들은 여름철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또다시 AI 재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에서만 가금류 213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증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AI로 인해서 또 많은 종계를 묻고 나면 또 이렇게 사육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농가도 피해가 있을 뿐더러
영농철 들녘에서는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과 무안, 장흥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이양된 논에서는 물마름과 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영농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며 농가들은 한숨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맡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가 농민들에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오히려 가입률은 저조한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벼에서 싹이 나는 수바라 현상이 심각했던 지난해 가을, 강진군의 농민 박영진 씨도 2헥타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박 씨는 헥타르당 400여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원인 모를 병으로 더 많은 면적에서 수확을 포기했을 때는 재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목에 들지 않아서 그 보험은 혜택을 못 주겠다. 그래서 그 보험을 혜택을 받지를 못했었죠.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16년이 지난 지금 53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전남에서만 4만 2천 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벼농사에서만 손해 산정 시기가 5가지나 되고 배와 사과, 밭작물 등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손해 산정 방법 등이 제각각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재해가 없을 경우 돌려받는 환급금이 사라지면서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보험을 폐지하고 정부 보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보험처럼 이렇게 전환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보험료를 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제 올해 가뭄도 있고 해서 가입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좀 한 2주 이상 좀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가뭄과 우박 등 자연재해가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북과 인접한 담양과 장성 등 5개 군에만 설치했던 이동통제 초소를 어제부터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전통시장과 가진형 식당 150여 곳에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사육 농가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신안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해경에 구조됐는데요. 해경은 어민들을 구조했다고 실적을 홍보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선이 전복된 것은 해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뒤집힌 2.47톤 통발어선에 선원 1명이 올라와 있고 바다에 빠졌던 2명도 구명환을 붙잡은 채 차례로 구조됩니다. 해경은 안전관리 중이던 경비정이 300m 거리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것을 보고 신속히 구조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선이 전복된 건 경비정이 일으킨 너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파도도 하나도 없었고 또 매화도에서 거기까지 잘 왔었고 그리고 그날 그 사고 현장에서 배가 항해한 배는 해경 함정밖에 없었다. 실제 최고 파도가 0.5m로 잔잔했던 사고 당일. 하지만 해경은 선장 김 씨의 과실이라며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비정은 속도를 줄여 투묘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어선이 통발을 500개 싣는 등 과적한 상태에서 변침을 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는 겁니다. 500개의 낙지 통발이 있었고 그리고 여타 3분이서 생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적이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10톤 미만의 통발어선은 김 씨가 실은 양의 5배인 2,500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과적이라는 해경의 설명과 엇갈립니다. 죽을 위기를 넘긴 뒤 생업마저 끊긴 김 씨는 권익위원회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말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저기갖고 3명이 다 그날 익사를 했다고 치면은 배가 왜 넘어갔는지,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완전히 오리무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해경은 문제가 불거지자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사고 어선의 보건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3층 중앙로비구역에 대한 수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로비구역은 단원고 허다윤 양의 유해가 발견된 곳과 가까이 있으며 카페와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있어 객실 외에 다수의 승객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재까지 전체 44개 구역 가운데 33개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마쳤으며 다음 주 초까지 1차 수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흉복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번에는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A종합개발은 지난달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로인 부지 1000제곱미터에 대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말 홍복학원 설립자 개인 소유였던 옛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45억 원에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나주시 노안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00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전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방공호까지 파놓은 채 나홀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참전 용사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유공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나도기 씨의 시간은 45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떨칠 수 없는 전쟁의 순간들. 매일 밤낮 없이 동네 야산을 오릅니다. 직접 파놓은 지름 1m, 깊이 4m의 방공호 속을 오가고 있습니다. 산에 있으면 차분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나 씨는 가장 낮은 단계의 후유의증 유공만 인정받아 한 달 41만 원의 기본 보상금이 전부입니다. 참전 후 섬 고향 집에 정착한 노병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급이 뭐였어요? 계급? 계급이? 계급이? 현행 유공 등급 판정은 전투 관련성이 뚜렷한 신체 피해 중심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병상일지 같은 군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흐른 정신적 후유증은 입증이 어려워 등급 재조정 심사에서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말짱한 사람들이 혼자 댕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댕겨본다. 못 여기만 벗어나면 차도 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전국 생존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20만 6천여 명. 얼마나 많은 참전 용사들이 아직도 나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실태조차 모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10시 광주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고 보훈 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광주와 담양, 화순을 아우르는 무등산권은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대한지질학회 회장인 허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국제 워크숍이 열렸는데 네. 평가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작년에 2번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로 이제 예비 실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본실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 그러면은 학술적 가치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역을 살리냐는 측면이 있는데. 학술적 가치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무난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이 주당진리라든가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등을 비롯한 여러 것들은 세계적인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지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역이 잘 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양쪽 다 그 지역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세계지질공원은 지질공원 지역경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그 전 세계 유명 관광지 가보면 대부분 유네스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게 보면은 그 수월봉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거기가 원래 이제 아주 그 빈촌으로서 잘 몰랐던 곳인데 세계지질공원의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거기에는 차기도 함께 지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지질 해설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춘자 씨라고. 그분이 마을에 살면서 지질 해설사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오징어 파는 자판에서 자기 안 가더라도 핸드폰 번호 보고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해서 그만큼 해설사도 하면서 경기 살아나는 그런 것이 하나 예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무등산권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올레길 같은 지오 트레일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지질 명소에다가 문화적인 명소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그 지오 뭐 하우스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로컬 푸드점이나 이런 것들 계속 연결하는 하는 루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같이 판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이 살아나면은 그 지역의 상품도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 특화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 무등산을 보면은 가장 정상 부근에 있는 그 방송 통신 시설이라든가 군부대가 이제 이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매듭을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 이제 그게 저희들 지난번에 그 원효사에서 장보주에 가는 군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그 스위스나 다른 그 방향 같이 뭐 모노레일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언급됐습니다. 네. 네, 세계 지질공원 인증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또 남아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이제 그 이 신청서를 제안서를 냈고 지금 이제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신청서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이미 이제 거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본실사가 남아 있고요. 이 두 개 점수를 합해가지고 올 후반기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카운실에서 두 개 점수를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가점을 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4월, 5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확정된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지켜봐야죠.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생태해보고 순천만 습지도 계절의 변화가 완연합니다. 습지 생태계 생동감이 가득한 순천만의 여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습지 한복판의 작은 언덕 장구섬. 백로와 황로, 외가리들이 초록이 짙어가는 숲 주변에 빼곡히 날아듭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새끼를 낳기 위해 순천만 습지로 날아드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들입니다. 섬 주변 갯벌에는 도요새들이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고 짱뚱어와 칠개, 농개들은 그 갯벌 안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입니다. 장뚱어인가? 장뚱어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개도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했고요. 다음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체험학습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를 키우며 무성한 숲으로 변해가는 습지 갈대밭 안쪽. 개개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지은 둥지들이 하나둘 눈에 띕니다. 갈대숲을 뒤덮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짝짓기가 끝나는 다음 달쯤이면 신기할 정도로 뚝 그치게 됩니다. 짝을 찾아서 새들은 노래하고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키워내는데요. 순천만 이 갈대숲에 들어오면 그런 생명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갈대는 빼곡한 숲이 되어 해안을 뒤덮고 갯벌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 순천만 습지에 여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78명 늘릴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3,356명에서 3,434명으로 78명 늘리는 것을 골자라는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4명,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64명 증원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협력사들이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채용 박람회는 협력사들이 구직자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자들은 현대 기아차가 개설한 협력사 채용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과 현장 예비 면접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60 민주항쟁 30년 광주 전남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종교별 모임과 서현교회 앞에서 민주광장으로 향하는 민주대행진이 진행되며 기념식에서는 시도민 추진위원회들이 작성한 60 민주항쟁 시국 선언문이 낭독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광주는 0.22%, 전남은 0.2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0.96%며 서울과 부산, 세종시의 상승률이 상위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간 갈등을 겪고 있는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과 서구 공무원 노조가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오는 16일 임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3명과 공무원 노조 간부 3명이 성과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공무원 성과금 분배 논란에서 출발한 양측의 갈등은 3년째 계속되고 있어 이번 토론을 계기로 극적인 봉합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밤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아침까지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아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공기는 좀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크게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19도, 화순이 18.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21도, 담양과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2도, 구례와 보성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이 개기 시작해 금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우리 지역 또 한 번의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